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력 단절이 되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 연구원에서 일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었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첫 아이인 만큼 계속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직 연구원이기도 했었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산하고 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때 저희가 퇴직금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게 되면서 많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거의 쉬었던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참 막막했던 부분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과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육아휴직이 1년 정도 되는데 1 년이면 아이가 돌이잖아요. 그럼 정말 아이가 13 개월쯤 되면은 걷기는 걷는데 잘 걷지도 못해요. 진짜 아기거든요. 근데 이런 돌 지난 아이를 두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시는 엄마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했던 게 사업이고 지금까지 제가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력 단절 이후 직장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 사업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자신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선택이 좀 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의 경력 단절이 되신 여성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을 양육을 하느라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아이가 알아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집에서 밥도 먹고 뭐 다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뭐 빨라진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쯤은 돼야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되긴 하거든요. 요즘은 뭐 하나 밖에 안 낳는다고 하는데 아이가 둘인 경우는 또 어떨까요? 뭐 2살이든 3살 터울이든 하면은 큰아이를 키워 놓고 나면 또 작은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제 작은아이가 3살인데 너무 아기인 거예요. '이 아기를 어떻게 내가 잘 키우고 이 아기가 언제쯤이면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 양육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상담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고등을 가면요. 사교육비가 정말 상상 초월 이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저야 그 학원업에 있다 보니까 그 세계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체감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전후로 많은 분들이 일을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40 대가 돼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한다. 거의 정말 어렵게, 어렵게 취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40 대하고 20대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경력이 좀 없어도 당연히 젊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앞에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요. 20 대랑 경쟁을 한다 치세요. 20 대보다 제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나이 앞에는 정말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한 상처를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40대 여성분들이 다시 경력 단절을 이기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분이 계시다면은 배우자분은 정말로 많이 지지를 해 주셔야 된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워킹맘으로 지내고 있어요. 워킹맘으로 지내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등원시키고 직장에 와서 일을 하고 또 대학 강의 나갈 땐 또 나가고 또 집에 오면은 거의 8-9시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또 집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좀 놀아 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놀아 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주말만 돼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살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보이실 것 같지만 내가 편히 누워서 쉬고 싶은데 일단 그럴 수가 없고요. 아이들을 좀 제대로 잘 돌봐야 되는데 TV만 틀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또 놀아 줘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반찬도 해야 되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혼자서 다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 케어도 다 하고 남편은 돈만 벌고 참 희한한 게 보면은 살림을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잖아요. 굉장한 노동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티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적당히 하자. 저는 잘 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사면은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자꾸 많아지고 찾기도 힘드니까 제 나름대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조금 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직장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뭐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본다면은 정말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이의 학원비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나. 경력 단절이 길어지기가 힘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유아기 시기 때는 거의 크게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은 사교육비가 상상 초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학원은 학원비를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요 하긴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 기간만 되죠.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와서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늘린 만큼 학원비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많이 학원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원비는 너무 비싸고 이거 노후 대비에 너무 힘들고 이만큼 투자해서 아이한테 뭐 정말 돌아오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편이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또 학원에서 말을 잘 듣거든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다는 건 뭔가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경력 단절 기간이 한 10년 이상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40대 이상 되시면은 거의 다 생활전선에 다 뛰어들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30대 때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든 아니면 유치원을 보내든 시간이 좀 있으면은 재취업을 위한 좀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경력 단절이 돼서 절망적이고 힘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기술을 함양을 하면은 재취업은 하실 수 있거든요. 결혼하신 분만 찾는 자리들도 있어요. 뭐 아가씨를 뽑으면은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해서 오래 다니기 힘드니까 아예 40대 넘으신 분들 찾기도 하고 40대 엄마들 살림 잘 하시잖아요. 직장 일도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